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규모와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준으로 짓겠다는 당초 발표로 촉발됐는데 실제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양의료원 도립화가 김영환 지사 공약에서 빠지면서 단양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운영비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데 해마다 적자폭이 커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3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돈을 송금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택시기사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2022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규모와 예산을 놓고 때 아닌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청와대 수준으로 하겠다고 알려졌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며 사업비 4,5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이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용산의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동시에 세종실 집무실도 건립한다면 이중지출, 낭비성 지출이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 건립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파장이 커지자 행복청은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4,593억 원은 실제 사업비가 아닌 현 청와대 규모를 가정했을 때의 참고 자료라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의 어떤 그 규모를 청와대 현재 서울에 있는 청와대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고, 그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공사비로 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 논란으로 지역에서는 세종집무실이 실제 어느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발돋움한 만큼 집무실 규모가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 안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계획 속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규모는 내년 초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민선 8기 충북 도정의 운영지표가 될 핵심 공약 5대 분야 100대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김영환 지사가 선거 기간 약속했던 단양의료원 도립화는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도립화가 물 건너가면서 단양의료원은 연간 3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 현장입니다. 오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150억 원을 들여 보건소역 10,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섭니다. 30병상 규모로 내과와 안과, 치과 등 8개 진료 과목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단양 서울병원이 폐업한 이후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던 단양군에 9년 만에 들어서는 병원다운 병원입니다. 문제는 운영비. 당초 충북 도립 충주의료원 단양분원으로 추진되다가 군립 보건의료원으로 바뀌면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단양군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지난 선거 기간 단양 유세에서 단양의료원의 도립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번 민선 8기 핵심 공약 100대 사업에서 도립화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군립의료원으로 그냥 가되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분야 또는 의사 지원에 관한 인력 지원 비서 의도를 검토하고 있고, 단양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개원 첫 해에만 약 30억 원의 적자가 추산되는 데다 해마다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역 현실상 의료 인력 수급 문제의 만성화와 진료 과목의 폐쇄, 공중보건의 의존성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도립화를 공약으로 적극 추진해온 김문근 단양군수는 다음 주 중 김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상, 정부와 충청북도의 재정 지원 없이는 단양 보건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수 배출 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등 총 6건이 적발됐으며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흥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해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진천에서 돈을 뜯어낸 3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를 타고 청주로 와 돈을 송금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인을 태운 택시 기사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무인 현금 인출기. 한 여성이 휴대전화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하며 돈을 송금하고 이때 경찰이 나타나 여성을 검거합니다. 붙잡힌 여성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진천의 한 카페에서 60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 3천만 원을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검거되기까지 한 택시기사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50대 택시기사 이모 씨는 총책이 호출한 택시에 탑승한 A씨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몇 마디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이 떠올랐고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전화를 걸어 범인과의 대화를 경찰관이 전부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무 뜻 없이 3천만 원을 줬어. 아가씨가 입금해줬어요. CT계에서. 어쩜 좋아. 신고 전화임을 알아챈 경찰관은 차분히 목적지를 물었고 택시기사는 A씨와 대화하듯 구체적 번지수까지 알려줍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창 지금 이제 벌써 다 왔네.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주소 찍은 데가 오창 건지 맞죠? A씨가 내린 뒤 택시기사는 A씨의 사진을 찍어 구체적인 인상착의까지 전달했고 경찰은 하차 뒤 1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주소 좀 불러달라고 출동해야 된다고 경찰관이 그러길래 그 아가씨한테 대체 물어본 거죠. 알면서도 물어보게 됐죠. 택시기사의 활약과 경찰의 재빠른 검거로 피해 금액 3천만 원 중 2,900만 원은 곧바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을 잡고 나서 텔레그램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아산에서도 그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한편 A씨의 여죄와 조직의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은 양념시장과 약초 재배지로 알려져 한방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제천에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엿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만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시간 한방 건강체험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예비 한의사들이 건강 상담부터 침 치료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등이나 허리가 평소 좋지 않던 곳을 시원하게 짚어주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료로 침 치료랑 그 한방 물리치료도 체험을 좀 하시고 또 그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그 한방 엑기스 제제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혈요법 체험장도 인기 만점입니다. 먹을 거 있고 먹을 것도 좀 있고 그럼 뭐 약초도 가서 이제 좀 저기 한번 구입을 좀 할까 하고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반신욕 사우나와 족욕 등 다양한 의료기기 업체가 참여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도 진행합니다.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제천 왕암동 한방 엑스포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려 체험 활동이 적었던 반면 올해는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방 제품 할인 판매점과 한약재, 농특산물 판매 코너까지 갖춰 평소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제천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한방 즐기시고 하면서 즐거운 힐링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방 산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제천 의병광장 일대에서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열리다 올해는 대면 행사로 개최된 만큼 31개 전통시장에 참가해 78개의 각종 판매 부스를 운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유통 과정 중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 저온 시스템 콜드체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청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콜드체인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시한 백신 운반 모의 훈련입니다. 항공 수송과 차량 운반, 백신 개봉까지 영하 수십 도 이하를 유지하는 까다로운 작전입니다. 당시 사용된 저온 유통 체계인 콜드체인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등을 운반하는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오는 2024년 4천억 달러가 넘는 연평균 1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청주의 한 스타트업이 콜드체인 분야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백신과 인슐린 등 저온의약품 유통에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부터 생물학적 제재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서 저온의약품 유통 시에는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온도 등을 수집하는 데이터 로고를 통해 운송 상태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스마트 앱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운송 데이터 조작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출시 5달 만에 3개 업체와 운송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의약품 유통 중 수집되는 온도 데이터에 대한 소실이나 조작 등의 위반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의약품을 넘어 신선 가공식품 등에도 첨단 저온 유통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면서 콜드체인 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830여 개 기업 가운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100여 개의 기업에 장려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주 청원생명축제 관람객이 개막 7일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0만 번째 입장객은 청주시 금천동에 사는 9살 김봄양 가족으로 꽃다발과 경품으로 청원생명쌀이 전달됐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는 목표 관람객 5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6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김영관 한 전 충북본부장에게 충북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도내 첨단 기업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창 지역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 인구 이전 현황이 청주와 대전, 공주 등에서만 12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 계획과 달리 세종 인근 도시들은 인구 유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연구 용역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가와 공장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6.2%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상가와 공장 11,000여 곳 가운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곳은 6.2%인 71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낮고 주택 9%, 온실 38.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순직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인에게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이 2,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600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263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매년 공상을 입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살리는 게 시급하다며 총기와 테이저건을 현장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하천 오염 민원 가운데 가축 분뇨 오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천 수질 분석 의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축 분뇨 유출이 전체의 19.6%로 가장 많고 물고기 폐사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오염 신고 건수는 진천군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50건, 괴산군은 43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예산 중 충북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 예산은 6조 1,900여억 원으로 이 중 충북에는 0.3%인 18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해수부 국감에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은 응급실 도착 시간이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응급실과 함께 여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양의료원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렵게 세운 의료원이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